오늘은 염증이 생기는 이유,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염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염증의 시초가 되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염증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요, 불꽃 염자에 증세 증자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불에 타고 있는 증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자꾸 화끈화끈 쑤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많아요. 다치는 거죠. 핥히거나 긁히거나 이렇게 피부에 생채기가 났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급성 염증 이라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만성염증은 체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음주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리고 흡연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염증성 호르몬인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급성염증보다 더욱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녀석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세 가지죠? 이 대사질환의 시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혈관인데요. 혈관에 생기는 바로 염증입니다. 아니, 혈관에 염증이 생겨? 왜? 이유가 뭐야? 하실 텐데요. 자, 일단은 식습관을 먼저 보자면요. 당을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때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액 속에 나트륨이 많아서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누가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의 속도가 어때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러다 보니까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면서 혈액들이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면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뜁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혈관 내벽을 다다다다다닥 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증이 장에 생기면 어떻게 되지? 병원에 가면 꾸르륵 거리네요. 장염이네요.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궤양이거나, 장에 개실이 생기거나, 혹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이것들도 다 염증성 질환이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쓱 드려보면은요, 일단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장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는데, 우리가 궤양이라고 얘기하는, 종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 내 안에 생기는 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실은 장 밖에 생기는 혹이에요. 얘가 안에 생기느냐 밖에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무너져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장 점막 상태가 느슨해, 장 윤모 상태가 독소들이 들어오기 좋은 형태야 라고 하면은,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흥분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면역세포들이 과흥분 상태가 되면서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세포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론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장 내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손쓸 수 없이 과다한 염증이 수반이 되는 건데요.
극심한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혹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주는 게 바로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아마 건너편에 입원했던 분이 크론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3번째 병원으로 온대요. 근데 2번이나 대장을 잘랐대요. 그 대장을 자를 질환은 대장암 아니면은 크론병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 염증이 과해서, 그때 아마 30 초반이었을 거예요. 염증이 과해서 이 대장을 2번이나 절제하고서도 크론병은 다시 재발이 됩니다. 염증은. 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고 장벽 사이를 다시 튼튼하게 막아주지 않으면은요, 계속 면역 상태들이 과흥분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유지가 되겠죠. 몸에 생기는 염증은, 외부에서 생기는 염증들은 면역세포들이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딱지가 생겨서 금세 없어지지만, 안 좋은 습관을 통해서 생기는 체내에 생기는 염증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가서 확인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요. 암도 염증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생기는 게 바로 암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손쓸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죠. 그 전에 평상시에 나의 생활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균형 잡힌 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습관, 그리고 2번째는 운동이죠. 운동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특히나 허벅지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은 건데, 연세가 드신 할아버님이나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과한 운동을 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하신다거나 집에 계실 때에 이 까치발을 들면서, 그렇죠? 까치발을 이렇게 들면서 종아리 운동하시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많이 버겁다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칭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몸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림프라는 녀석들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칭을 통한 면역 활동도 높여주고, 인체 내에 땀 흘리는 운동을 좀 해주면서 몸 상태를 가뿐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결말을 좀 짓자면은,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는 게 발효식품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효식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리고 다양한 균주의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 단초, 그렇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 주시는 데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효식품을 섭취하셔가지고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렵고요. 쉬우면 쉬운데, 이 염증이라는 녀석은 참 나누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만성염증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균형 잡힌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